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지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발치 토론 앞서가지고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행동 모임 의원 이제 공부하시는 그룹이 있으세요. 더 좋은 미래라고 그 소속해 계신 의원분들이 출자하셔가지고 사비로 출자하셔서 만든 독립 민간 싱크탱크고요. 이 인사개혁 관련돼서 1월 달에 저희 자체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거친 적이 있어요. 그때 진선미 의원님께서 사회도 봐주셨는데 그때 제기됐던 안들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시 폐지 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개혁 과제로 내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얼마 지나서 이제 그 공무원 노조분께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내셔가지고 지지하신다라는 이제 성명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 관료사회 적폐, 공직사회 적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연구원이고 그다음에 행정학 박사이기 때문에 공직 관련돼 있는 제도적인 문제 측면을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대체 무엇이 원인일까 이거를 분해하고 쪼개고 그에 맞춰서 2017년 이후에 우리가 대선 집권하게 되는 경우 어떤 식의 정책 과제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서 토론자분들 하셨던 거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처방지향적이고 뭐 당위성 지향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게 경제 성장에서 1등 공신, 정말 능력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는데 최순실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는 이런 민낯,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능력 없고 혹시 그 욕망이 가득 찬 일종의 국정농단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의 모습을 국민이 직면했을 때 그 간극 사이에서 굉장히 큰 당혹감을 느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게 나라냐, 그 나라냐라는 말 자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담함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제가 이제 이게 관료제라고 말했는데요. 관료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공직사회의 다양한 공무원들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카르텔 구조를 형성해서 정관예우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엘리트, 소수 엘리트의 부정적인 측면만 드러나는 집단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 집단은 직급에 따라서 중하위 실무 담당하시는 분부터 각각 직무에 따라서 다양한 군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관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닌 행정고시 출신 혹은 그렇게 소수의 엘리트의 카르텔 기득권 구조 내에 편입하여 복지 부동과 그다음에 무사 안위를 양산하고 있는 일종의 공무원 집단 중의 일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잘못이냐? 위에서 시켰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관료제는 일종의 조직, 앞서 최동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제도, 내재되어 있는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지금 공무원분들 개개인 행동은 개개인의 직업 동기, 윤리의식, 뭐 직업 소명과 조직 내에서의 기대하고 있는 여러 역할들 간의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조직 제도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좌우했고 그의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편승하고 적응하는 일종의 상호작용을 인해서 그 공직 적폐가 양상되고 그다음에 강화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발제문에서 구체적으로 공직 사회 적폐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처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발제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공직 사회 적폐는 한 6가지로 요약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제 자료집 보시면 55페이지 중간 3번인데 1번의 불공정한 인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선 개입을 통한 정책의 예측 확보성 실패, 세 번째는 부당한 상관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이런 일종의 상황, 네 번째는 공직사회에 굉장히 경쟁, 그다음에 통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성과주의 제도의 문제, 다섯 번째는 정책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정책의 결정 구조,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에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제보하려고 하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 미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제문에서 공직사회의 적폐이자 적폐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폐라는 게
일종의 드러난 현상이자 그 드러난 현상이 일종의 다시 원인으로 강화돼서 서로 그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발제문에서는 공직사의 원인, 적폐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토론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어떻게 진단했냐면 이 관료제, 즉 직업 공무원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료의 제도들이 과잉 발달해서 오히려 이제 관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일종의 합리성, 그다음에 중립적인 업무 수행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관료제 내에서는 그게 보장되지만 그 요소들 자체가 세부적으로 쪼개지고 지나치게 발달해서 제도화되게 되면 이것이 야기되고 있는 양상들이 이제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공직 사회의 적폐를 가지고 있는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표 1 보시면요. 이 관료제의 과잉 제도화를 제가 4가지 차원으로 구별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과잉 계급이에요. 주요 특징은 직급에 따라서 서열화돼 있고 권한 강화랑 보수 인상이 오직 승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이 원리, 모든 직무의 최대 우선 원칙이 공직의 승리, 승진, 그거로 귀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생된 원인은 급수별 채용 시험을 고수하고 그다음에 특히 현재 5급 공채 채용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수적이고 동질적인 집단 카르텔 구조가 정무직 직전까지 연결됨으로써 그 밑에 7급 혹은 6급으로 그 이하에 입직하신 분들의 공직 동기를 저하시키고 그다음에 그들의 이 카르텔 구조가 다시 전관이용으로 강화됨으로써 공직사회 끊임없이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급수별 채용 시험 고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았고요. 동시에 이 보직 이동이 승진과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이동하세요. 순환 보직 문제. 조금 이 업무 익숙해졌다 싶으면 다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한 티어 포지션이 나게 되면 각 같은 직급이라도 그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승진하려면 해당 보직은 반드시 맡아야 되는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승진 하나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보직 이동이 일어나서 업무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순간 바로 다음 보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과잉 폐쇄는 공직 입직에서 퇴직까지 내부 저항적으로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공직 활력이 저하되고 있고 그로 인한 복지 부동이 발생했다고 보았는데 발생 원인은 연공주의를 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공직 개방에 있어서 이제 외부에서 임용되신 분들 자체가 공직의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시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외부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자체가 기존에 아예 능력 있는 민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 주변, 공직 주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해관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 자체를 영입한다 그래서 공직사회 내부의 전문성이 급격하게 강화되거나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인사개혁의 기조는 시장주의적인 접근, 처방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문제를 공직 내부를 개선을 통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시장이나 외부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을 선호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공직 관련된 이런 내부 고발자 제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방안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의 전문가를 공직에 들어오면 당연히 을의 공직의 전문성이 높아지겠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과잉보호 문제는 직업보장제도상의 신분보장 규정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동해서 이제 정말 퇴출되어야 마땅한 저성과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됐든 퇴출하지 못하고 도로 이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다시 어떻게 됐든 공직 소청 심사를 통해서 그 징계 처분 자체가 감경돼 가지고 다시 복직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고 일례로 이제 청와대에 파견되신 각 부처 분들이 이제 청와대 재임 기간에 비리나 관련 혐의를 저지르셨는데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했냐면 바로 그냥 원래 부서로 그냥 복귀시키는 거로 대응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 과잉 경직이 4번째인데 얼마나 업무하시면서 형식주의적 그다음에 제도 규정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까? 그런 공직 운영에 있어서의 규정과 규칙이 너무나 경직적이고 또 관료 개혁이다, 인사 개혁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제도 관련 업무들 하시면서 업무하시는 와중에 새로운 개혁에 관련된 제도들도 동시에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율성이 부재하고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여러 이제 뭐랄까요 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문제점을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인사 개혁을 통해서
개선해 보려고 시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수차례 했었고 그 인사 개혁을 표방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보자면 56페이지 이제 네 가지 차원으로 진단을 했는데 첫 번째 신공고 관리식으로 개혁의 아이디어를요 무분별하게 실험적인 수준에서 공직에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고자 했는데 앞서 최동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 중심이 모여 있는 게 조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급제, 연공 구조 내에서 미국식의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를 이상하게 도입하다 보니까 계급제이면서도 직위분류제의 직무도 아닌 것이 어중간한 모습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계급제 근간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직위분류제 도입했기 때문에 개혁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 이 한계는 뭐였냐면 정치적으로 관료 때리기가 과도하게 이용을 된 측면이 많습니다. 정치권 혹은 대통령 그다음에 그 외 정무직 측면에서의 제대로 되지 못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실행하고 있는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만 개혁의 대상으로만 간주했고 이제 이들이 사실 업무를 수행하시는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자 개혁의 주체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며 이제 개혁을 도입했고요. 끊임없이 관료 개혁, 새로운 뭐 관료 사회 대개조를 위한 완전히 대단한 개혁 이런 식으로 해서 관료의 피로도 개혁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어요. 근데 개혁이 한번 도입되면 이 개혁이 명시적으로 철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냥 새로운 개혁 제도들이 계속 도입돼요. 뭐 경력 개발 제도 같은 경우 실제 운영되고 있는 부처가 많지 않지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폐지하지 않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가지고는 있어요. 그 대안안에 대해서. 중대한 사건 발생 시에 대대적인 이런 졸속적인 개혁을 도입함으로써 내부의 반발만 키우고 개혁하면 이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더 등장을 드는 거죠. 세 번째는 개혁 시도가 분절적이고 제한적이었는데 직업 공무원 제도의 입직, 재직, 퇴직에 관련돼서 각각의 문제점 포인트들을 다 쪼개요. 쪼개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드립다. 그다음에 어떤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그냥 개혁을 그냥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관료제는 이제 계급제 요소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운영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있지만 현재 제도 내에서 그것이 작동하기에 대해서는 그 운신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개혁의 외형만 갖췄지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미흡했는데 비효율적인 업무 통제 방식 그대로 유지했지만 새로운 개혁이기 때문에 이 개혁 안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어떤 걸 또 만들어서 기존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하는 것들까지 동시에 유지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적인 개혁의 폐지 없이 계속적인 이런 경직적이고 통제 일변도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과거의 인사개혁이 그렇게 의도하던 성과,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것만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진짜 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그리고 정치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인사 관련 기구들과 공무원들이 어떻게 협의하여 새로운 관료 개혁에 대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 과잉 제도화가 만든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일단 다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자. 이게 주장입니다. 과잉 계급 철폐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급수적인 급수별 채용 방식을 깨야죠. 그래서 5급에 소수 300명에게만 부여돼 있던 정무직의 통로 이거 7급과 9급에게 개방해 주기 위해서는 이 5급 공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폐지하고 기존의 7급과 합쳐서 인원을 줄여서 이제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게 되면 공채를 폐지하는 대신 가장 공정한 시험을 폐지하면 그의 자리만큼 특채 예전에 유명한 장관 딸 과처럼 부처 내에서의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선에서의 그런 특채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동시에 지금 사법고시가 폐지됐을 때 로스쿨생들이 다시 이런 공직에 들어와가지고 또 공직의 일종의 공정성,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주장은 5급을 없애는 대신 그 총량만큼 7급으로 통합해서 빨리 승진하자는 거예요. 지금 각각 급수별로 이 승진에 대한 최저 연한이 많이 들고 7급에서 5급 승진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20년 9급에서 5급 가시는데 24년 아마 각각의 승진 최저 연한과 그다음에 승진 적체 문제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계급제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런 걸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급수적인 그 체육 방식 같은 경우를 철폐해서 다양하게 그 이질적인 이런 승진에 대한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승진과 보수의 연계를 좀 약화시켜줬으면 하는 게 저의 이제 대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승진이지 않습니까? 승진에 비례하여 권한과 그다음에 보수가 인상되기 때문에 일정한 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직급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게끔 승진하지 않되 보수를 받는 선에서 그 보수가 현재 이런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의 미미한 보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정년까지 승진하지 않더라도 나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있어서 보수를 대대적으로 인사하는 방안, 즉 승진과 보수의 이런 강력한 연계고리를 끊어줌으로써 훨씬 더 전문성을 자동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제안드리고요. 이제 조기 승진 루트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7급과 5급을 공채로 합쳤을 때 이들의 승진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각각 직급별로 이제 최저 연한과 여러 승진 대기자들을 인해 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승진의 루트를 훨씬 더 열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제 조기 승진 루트를 제안드리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각 직급별로 아예 그냥 다 풀어가지고 현재 총액 제한 내에서 직급별 정원으로 꼭 묶어가지고 승진 대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업무의 공백을 야기하는 층에서 벗어나서 이 직급별로 승진 루트를 아주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제시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지 일변도의 일방적인 인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공직 인사의 공정성이 완전히 바닥까지 실추됐다라는 거고요. 청와대나 이런 정무직, 정치권에서의 그 공직의 인사권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영향력들로부터 장관 인사권 범위를 확실하게 보장하실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대통령의 강력한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면서, 동시에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에 대한 이런 통제 일변도의 방식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좀 제안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관피아 논란에서 가장 이 2014년에 세월호 사태에서 정부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금지예요. 근데 재취업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년, 30년 동안 그 직무에서 쌓은 그 전문성을 민간으로 가가지고 발휘할 수 있게 되면 고령화 사회 고려했을 때 이 퇴직한 관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는 옳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들이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의 로비스트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근데 현재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직자들의 재취업 자체를 완전히 틀어막고, 혹은 재취업 때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승진해서 재취업 허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더 공직사회 내에서의 정체가 있는 거죠. 빨리 나와주시고 내부에 활력이 있어야지만 승진도 빨리 되고 더 공직에 활력이 발생되고 있지만, 현재처럼 인사혁신처가 모든 걸 다 틀어주고 네거티브 형식으로서 공직자들의 행태를 규제하는 방식이라면 더 공직사회 적체가 더 인사혁신처 부서로 인해서 적폐나 적체 구조가 향상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비스트, 정관 예우의 폐해가 문제라면 이해관계에서 접촉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대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명시성, 공식화, 문서로 남기는 거를 아예 공직의 내부적인 제도화를 함으로써 구축하게 되면 승진에 대해서 막지 않고 이들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것들을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접촉 신고 제도를 반드시 도입을 함으로써 규제의 방식, 공직 공무원분들의 행태에 대해서 바꾸는 방식 자체를 보다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기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정 기제 구축인데요. 품위제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 기한 문서가 올라가면은 계속 그 위에 직급으로 통해서 문서 자체가 계속 바뀌어서 애초에 기한 문서의 형태는 없이 이제 최종적으로 했을 때 대체 이 정책은 누가 만든 거냐라는 이런 책임성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아이디어들은 해외 사례에서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랑 유럽에 관련돼 있어서의 직무 기술서에 대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품위제 형식의 그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 문제, 책임성 확보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 공공 부분의 성과주의 도입은 현재에서는 이 현재 계급제 틀, 그리고 연공 서열 내에서의 높은 성과의 평가를 받는 분들이 곧 승진하실 분, 연공이 높은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 내에서는 성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어렵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끊임없이 공직 사회 내에서도 성과주의 필요한 거 아니다라는 이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도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의식은 공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내부적인 이런 발전 방안, 외부로 인한 문제 해결이 아닌 내부를 조직을 통한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라고 인식한다는 입장에서 이 노동조합의 발전과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또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